안녕하세요. 과학과 강사 조순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지난주에 봤던 그 수능에서 생명과학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명과학원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년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도 거의 등급컷이 비슷할 것 같고 한 44점 나올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선생님들 혹시 좀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미리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 지금부터 좀 해서 1년 동안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에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세포 분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 연계 교재 중에 수능 특강 쪽에 제시가 된 유사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요 그림 자체의 표현 자체는 좀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이걸 본 친구라 하더라도 수험장에서 이 그림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합니다. 이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 선생님들 그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방학 계획표라는 걸 세우게 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거기에 뭐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일어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TV 보고, 1시간 일기 쓰고 잔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혼내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짰냐고. 그래서 옆에 걸 봤더니 걔는 보니까 아침에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는데 그 학생 공부 되게 못했던 학생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그 1시간만 하면 됐지 초등학교한테 왜 무리한 걸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더 혼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세포 주기 사이클을 갖다가 제가 원을 좀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부분의 그 띠를 만약에 펴서 직선화시킬 수 있다면 그 직선화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저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수능 그 특강 교재에서는 여기 한 사이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문제에서 나왔었을 때는 보시기처럼 이렇게 두 가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건 이제 세포 주기가 세포의 분열이 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고요. 세포 분열에서 세포가 분열을 한다, 나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되겠습니다. 체세포라는 거에서는 체자가 김호범 선생님, 체자가 무슨 체자를 쓸까요? 예, 맞습니다. 몸을 이루는 세포 분열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쪽에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정자나 난자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일어나는 분열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감수 분열이라고 그래서, 호범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시죠. 감자, 무슨 감자 쓸까요? 덜 감자, 맞습니다. 뺄 감자.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 그 더하기라는 게 있고 빼기가 있죠. 이걸 한자로 쓰면 더하기가 가짜, 맞습니다. 예,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물리에서도 보면 가속도가 가짜죠. 근데 그걸 알면 좀 쉬운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외우니까 좀 어렵고, 마이너스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뺄 감자, 덜 감자, 감이죠. 그래서 이걸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라는 말을 붙인 거라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핵상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사람의 염색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46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n을 46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n을 46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짝수를 이루고 있는데, 감수 분열이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줄겠죠. 그렇죠.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라고 쓰냐면 n은 23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얘는 2n이 체세포 분열은 그대로 2n인 반면에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2n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n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수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걸 좀 알면 쉽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보기상에서도 지금 이가 염색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라는 거에 가짜가 당연히 무슨 가짜 쓸까요? 더할 가짜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가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유대성 선생님 그냥 두 개가 더해졌다,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걸 외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자꾸 좀 강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의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염색체라고 하느냐면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서 서로 상, 같을, 동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조합을 해서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상동, 서로 같은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가 염색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이가 염색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데 이가 염색체라는 의미를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쉽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나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없지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겠죠. 이거 이제 수정난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면 정자가 난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만났으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수정난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수정난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걸 핵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n, 그 다음에 얘를 n이라고 한다면 얘가 2n이 되겠고 이게 2n이 46이 되겠죠. 그럼 수정란이 세포가 하나거든요. 계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수정란이 보통 분열을 할 때 왜 나날이라는 말을 쓰냐면, 나날이라는 것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그걸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수정란의 초기 분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말을 쓰고 분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수정란이 나눠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좀 의미를 가르쳐 주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좀 숙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제 세포 분열 주기 중에서 나오는 용어로 이쪽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G1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기가 있고, 그 다음에 G2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나오는 M기가 있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쪽에 좀 잠시 좀 빌려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기, 사이간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가 되게 되는데, 요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간기상을 또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누게 되면, 이쪽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G1기가 있겠고, S기가 있고, G2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를 M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요 G는 요게 갭이라는 말을 의미를 줄여서 쓴 거고, S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신테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성이 되는데, 이건 DNA가 물질이 합성이 되는 걸 말하고, G2 역시 갭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라는 게 이제 미토틱 페이스라는 말을 줄인 건데, 그냥 M기라고만 해주고 이걸 분열기라고만 해줘도 학생들이 G, S, G,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알게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사이클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가 같은 경우에는 SM, SM이 들어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S기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 문제에서 보면 요 부분이 G, 그래서 원기가 여기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2기가 여기 있는데, 이게 워낙 짧으니까 그냥 이 부분을 생략을 해서 G1, S, G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M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 나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림을 좀 하나만 더 그리고 문제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이 정확히 안 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하더라도 많이들 어려워라 하는 면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학원 학생들은 이번에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맞춰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칭찬을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G1기가 있고 S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G2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M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니까 G1기가 좀 길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게 제반적인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놓고 풀면 전혜진 선생님께서 아마 거의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 같은 국가끼리 돕고 살아야죠. 그렇죠? 아, 그러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3분을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그림상으로 보면
이 그림, 가의 그림과 나의 그림이 여기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2회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두 바퀴가 있는데 이 두 바퀴를 갖다 즉 원 두 개를 잘라서 직선화 시킨 게 바로 저 가가 되겠죠. S기, M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S, M이 두 개가 존재가 연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 GS, G1, M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G1, S, G2, M이라는 것을 갖다가 두 사이클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걸 그냥 보통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하나만 잘라봐라. 어차피 하나 잘라서 두 개 붙인 거니까. 그래서 요 가와 나를 좀 정확하게만 알 수 있으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내용들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인데 세포의 핵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핵상이라는 말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면 핵상이라고 하지 말고 핵상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유치하죠. 어차피 수라고 좀 이해를 하면 학생들이 핵상이 수라고 좀 생각하면 2n이고 이쪽은 어차피 체세포 분열이니까 자 얘는 지금 봤었을 때 기억 같은 경우에도 나날은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가 분열이 돼서 자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의 수가 증가해야지 우리 몸이 커지는 거니까 기억 지금 나오는 것도 2n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니까 얘는 지금 2n이고 그 다음에 얘도 2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었는데 이가염색체라는 건 감수분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감수분열이라는 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체세포 분열상에서는 지금 이가염색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질 못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 중에서 나날 역시 체세포 분열이죠. 그 다음에 그 디귿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 진술상에서 세포가 생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눠져서 두 개의 세포가 되면 딸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모세포만큼 물질이 합성이 돼서 다시 커지는 시기가 바로 이쪽에 나오는 G1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디귿의 진술 역시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기억과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그 한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면 좀 힘들어 하고요. 사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또는 이제 고1 때, 2학년 때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정립이 안 된 학생들은 제가 이 부분에서 뭐 체세포 감수 분열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나날이라는 개념이나 염색체 상에서도 용어 정리를 다 해주어서 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등급 설정을 안 해가지고 생명과학인데 이쪽은 지금 3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원장님이 양복을 입었는데 와이셔츠 넥타이를 안 매서 안 시키줄 줄 알았더니 시키셔가지고 잠시 농담 드렸고요. 등급 설정하고 과목 안 쓴 거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혹시 기타 질문이나 지적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